안녕하세요. 유장석입니다. 본 강의 첫 번째 시간이군요. 한번 천천히 발동을 걸어 봅시다. 프린트 1페이지고요. 책 페이지로도 이제 1페이지 시작합니다. 맨 앞에 쓰여져 있는 것이 문장의 개념, 완전하고 독립한 의사 전달의 단위라고 쓰여져 있는데, 말이 좀 어렵죠. 이거는 조금 이따가 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문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문장에서는 주어와 서술어가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 아마 그런 얘기 많이 생각하고 계셨을 텐데, 사실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꼭 주어와 서술어가 나와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방금 제가 이렇게 해서 끝났으면은 제가 놀랬다라고 하는 표현이 다 되었죠. 이렇게 의사 전달만 되면 참새다. 그 정도만 가지고도 스페로 이 한마디만 가지고도 문장이 되기는 돼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문장은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에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첫 시간에는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를 보는 것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는 것처럼 여기에 birds sing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문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들을 제가 좀 정말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정도로 아주 쉽게 시작할 겁니다. 시작은 아주 낮은 수준부터 시작하였지만은 정말 앞으로 장래는 창대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처음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첫 단어 bird입니다. 뜻은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속으로 또는 더 적극적으로는 입으로 말씀을 하셔서 딱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비록 매체는 일방통행적인 매체지만은 이와 같이 쌍방향으로 반응을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습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어를 습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벌드가 뭐라 그랬죠? 네, 아시죠? 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제가 대문자로 쓰기 시작하는 이유는 이 단어가 앞으로 문장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장의 요건 중에 하나가 문장이 되려면 첫째,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요건에 있어서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째는 영어에 한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말이 아니라 문장의 첫 글자는 반드시 첫 글자는 대문자로 시작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문장의 끝은 다음과 같은 셋 중에 하나로 반드시 끝이 나야 됩니다. 마침표가 있거나 느낌표가 있거나 아니면 물음표가 있거나. 제가 요즘에 특히 중학생들, 고등학생들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지만 내신에서 엄청난 감점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내신이 중학교 내신은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 내신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학교가 좀 좋은 학교는요, 1등급이 안 나와요. 1등급의 개념이 1등급이라는 개념이 상위 4%잖아요. 근데 애들이 점수가 너무 좋아가지고 100점이 문제를 조금 헐겁게 내면은 좀 쉽게 내면은 100점이 상위 4%를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1등급이 상위 7%, 심지어는 상위 9%가 100점이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교과서만으로는 문제를 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린트도 많이 나오고
고등학생들의 경우에 좀 좋은 학교, 특히 외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문제를 내도 애들이 다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1등급을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교과서 이외에 각종 영어 신문이랄지 헤럴드랄지 타임즈랄지 사실 선생님들도 잘 모르는 거를 막 내는데 좀 비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만난 선생님 중에 그렇게 문제를 내도 맞추는 새끼들이 있다고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선생님 봤어요. 또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다니는 학교, 송파구에 있는 학교인데 너무나 아이들이 잘 나와가지고 뭐 이만한 박스 문제를 내죠. 교과서 위에 지문을 내는 겁니다. 그냥 이 지문 안에서 거의 레벨은 능률 고급 독해 71선 정도 되는 명문선에서 뽑아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1번, 2번 번호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다음 지문 중에서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는 문장을 모두 골라내라. 총 11개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전교생 중에 열 몇 명이 맞춰내는 거예요. 예, 예. 이렇게 되니까 정말 문제가 난이도가 올라가고 등급 때문에 상대평가 때문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내신 채점이 어려워지는 게 요즘에는 부분 점수를 좀 안 주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 It will rain tomorrow 라는 문장에서 이거를 실수해서 It will be rain tomorrow라고 쓴 애가 있다고 치자고요. 예, 아니 뭐 있다고 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배점이 100점 만점에 6점짜리 문제였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이거 뭐 하다못해 4점을 준다거나 3점을 준다거나 부분 점수를 줬잖아요. 부분 점수를 안 줘요. 그냥 마이너스 6점을 다 그냥 깎아버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종류의 문제가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서울고 다니는 학생이 있는데 뭐 이런 좀 난이도가 떨어지는 문제였는데도 8점 배점에서 이렇게 사소한 실수를 했어요. 이 8점을 깎여서 딱 한 문제 틀렸거든요. 지난 중간고사 때. 예, 그런데 그래서 원점수가 92점이 나왔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한 문제 틀렸는데 서울고에서 이게 내신이 서울고등학교에서 서초구에 있죠. 3등급이 나왔어요. 어머니께서 완전히 그냥 왜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세상에 문장에는 반드시 문장 끝에 마침표와 느낌표와 물음표로 끝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안 하면요. 점수가 나가리. 네,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그래서 애들한테 이거 정말 안 하면 막 틀렸다고 그러고 다시 쓰라고 그러면 괜히 제가 트집 잡아가지고 애들을 처음 첫 수업할 때 애들한테 이제 막 이런 걸 강조하고 그러면은 어떤 애들은 제가 막 트집 잡아서 그러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감점을 합니다. 이게 옛날에 지금은 이제 본고사가 없어졌습니다만은 본고사 있을 때도 이것 때문에 떨어진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문장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과 문장의 끝부분은 마침표나 느낌표나 물음표로 끝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요. 문장이 되려면 말이 되도록 어순이 맞아야 돼요. 이 문장의 영어에 있어서의 어순은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먼저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우리말하고 영어랑 어순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말은 영어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여기에 도구라는 카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아무런 어떤 논리적인 연관관계가 없어요. 그냥 이트라는 카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개가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카드 순서가 바뀌어져 있잖아요. 그럼 얘네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개를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과 굉장히 다른 점인데 좀 전문적으로 말씀을 좀 한마디만 더 드려볼게요. 이게 우리말 특징이랑 영어 특징이랑 좀 다른 게요. 고등학생들은 좀 알아들으실 테고 중학생은 좀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인도 유럽어족의 영어 같은 언어를 독립어라고 해요. 독립어에는 뭐가 없느냐면은 조사가 없어요. 토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말은 우랄 알타이어 계통이죠. 교착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조사나 토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조사나 토시가 발달한 언어에서는 어순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아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독립어에서는 어순이 아니면 그 말에서 그 단어가 차지하는 의미를 도대체 파악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금방 카드로 예를 들었던 도구가 있고 이트가 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개 먹다잖아요. 근데 얘네는 이 순서만 보고 개, 가, 먹, 이제 는다. 이 먹다와 먹는다의 관계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 사소한 건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리고 이제 얘가 왜냐하면 얘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반드시 어순이 주어 서술어 순서로 매겨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원천적인 영어의 구조 논리가 있어요. 그런데 얘네가 카드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카드가 이쪽에 옵니다. 그럼 얘네는 정말 우습게도 먹는다, 개, 를 이라고 하는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말은 그렇지 않죠. 우리말은 이 가, 주격조사, 또 개를 목적격 조사. 그렇기 때문에 개가 먹는다나 먹는다 개나가 먹는다 개가 이렇게 표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또 여기도 먹는다 개를 먹는다. 어순이 차지하는 비중이 영어하고 우리말하고는 전혀 달라요. 다시 앞으로 좀 돌아볼게요. 그래서 영어가 좀 되려고 그러면요. 반드시 첫 글자는 대문자로 써야 돼요. 이거 실수하면은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당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마지막은요. 마침표나 느낌표나 물음표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 말이 되게 여기에 문장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완전하고 독립한 의사 전달의 단위다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뭔 말 하는지 말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것만 되면 문장이 되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요 앞에 벌드의 첫 글자는 앞으로 문장이 될 것을 생각을 하고 대문자로 썼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 seeing이 나옵니다. 마침표 찍었어요. seeing은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은 노래 하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정말 공부를 뭐 객관식 문제에서 공부를 아주 못하는 애들도 아닌데 야 sing이 뭐냐 그러면은 노래요.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게 처음에 그 영어를 배울 때 품사 개념을 안 배워서 그래요.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sing은 노래하다고요. song이 명사로 노래예요.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이와 같은 명사냐 동사냐 좀 이따 나중에 나오겠죠. 이러한 품사 개념이 영어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예, 뭐 품사 그까짓 건 몰라도 다 뭔 말인지 아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은요, 단어를 이렇게 단어하고 의미 연결만 해서 외워도요, 정말 해석이고 영작이고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은 공부를 한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예, 지금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새, 놀이하다. 이런 뭐 그냥 두 단어가 나란히 있다는 의미밖에 없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어순에 맞추어서 나란히 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신기하게요. 여기에 새, 가라고 하는 의미가 생겨요. 왜 이게 생겼느냐면 어순에 따라서 요 동작을 나타내는 서술어라고 하죠. 예, 요거 앞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신기하게요. 노래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연결이 되죠. 새가 노래한다. 많은 아이들이 그거나 개나 그거나 도찐 개찐 노래하다나 노래한다나 그런 애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생각을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 헐겁게 해버리게 되면요 진보가 굉장히 더디고 생각 좀 이렇게 깐깐하게 하는 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래 걸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으뜸꼴이에요. 우리말로 으뜸꼴. 이거는 동사 원형이라고도 하죠. 기본형이라고도 하고 또 일본식 표현으로는 이게 바로 부정사라고도 해요. 이게 도대체 뭐냐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수업 시간에 뭐 좀 늦었다고 쳐요. 그래가지고 학생한테 야, 좀 늦어서 미안하다. 이렇게 늦게 와서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늦게 올 거라 미안하다. 또는 뭐 늦게 왔더니 미안하다 하는 식으로 그런 늦게 오다라고 하는 동사의 변형을 상황에 맞지 않게 썼다고 쳐볼게요. 늦게 와서 미안하다. 그런데 이거는 오니 왔더니 왔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엄청나게 많이 변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거는 요 어미 변화로 하는 것이죠. 예, 이런 변형이 너무나 많아요. 그 단어들이 어떻게 보면은 원래 같은 단어고 또 좀 미세하게 뜻의 차이로 보면 다른 단어로도 할 수 있죠. 어쨌든 요런 종류의 온다라고 하는 동작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변형들을 전부 다 사전에다 실어 놓는다 그러면은 아마 사전이 이따 맛이 해질 거예요. 도대체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변형의 원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의미만 담고 있고 그 외의 의사 전달의 모습은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그러한 단어를 빼냈어요. 그게 바로 뭐라? 원형이다. 우리말로는 으뜸꼴이라고 그러고요. 일본식 표현으로는 부정사라고 하는데 아까 부정사 한글로 한번 썼었죠. 이게 한자로 쓰면 이래요. 이게 정할 정자예요. 보이시나요? 정할 정. 이거는 말씀사죠. 상황에 정해져서 상황에 딱 맞게 쓴다는 거예요. 부정사는 그런 상황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뭐냐?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요. 이거는 동어 반복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투 부정사의 원래 개념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외우는 공부를 하게 되면요. 머리가요. 바보 돼요, 바보. 예. 뭐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사람이 바보가 된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반드시 어떤 용어가 생기면 처음에 왜 이걸 이런 용어로 부르게 됐지? 뭐 완전하게는 파악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스스로 납득이 될 정도로는
개념을 그렇게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는 한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이유는 뭐 이게 30분 강의이기 때문에 토막쳐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런데 우리말은 으뜸꼴하고 현재형이 달라요. 우리말은 으뜸꼴 동사 원형이랑 현재형이 달라요. 현재 시제를 만들어주는 현재형 어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다 라면은 온다. 여기 이게 현재형 어미죠. 근데 영어에서는요, 으뜸꼴 동사 원형, 으뜸꼴이나 동사 원형이나 부정사나 같은 개념입니다. 현재형이 의미가 같은 게 아니라 모양, 한자로 표현해 볼게요. 모양형, 형태가 모양이 같아요. 그래서 으뜸꼴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실제 현실 생활 속에서 쓰는 거는 없어요. 그가 오다 뭐 이렇게는 아니죠. 난중일기 번역은 뭐 그렇게 돼 있지만은 거의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고요. 이 실제형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상황에 맞게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 미래면 미래, 또는 뭐 주어의 성격에 따라서 또 가정법이나 직설법이나 상황에 따라서 반드시 그 현실의 그 상황에 맞게 딱 정해지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동사의 꼴이. 예. 그래서 다시 가볼게요. 요 merge, sing 여기에 나오는 이 sing이라고 하는 요 동사는 자동으로 이 현실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가상의 세계에만 있는 으뜸꼴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모양이 딱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하튼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처음엔 좀 천천히 나가는 것 같아도 이런 개념을 빨리빨리 개념을 제대로 정립을 해놔야지 나중에 쭉쭉 빨리빨리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올게요. merge, sing. 위치 때문에 얘는 그냥 새들 이라고 하는 뜻이 생겼고요. 얘는 노래 한다 라고 하는 뜻이 생겼어요. 여기를 딱 가리고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노래한다라는 동작이 있잖아. 도대체 이거를 누가 하냐?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이거를 보고 행위 주체라고 하죠. 행위 주체를 나타내주는 말이 주어라 그래요. 한자로 쓰게 되면 주인 주자 말씀 어쩝니다. 여러분, 한자를 저처럼 똑같이 뭐 쓰시려고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적어도 이게 한자로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럼 어휘습득이 굉장히 빨라져요. 이거는 어쨌든 술술술술 말한다. 제가 편의상 요거는 한자로 안 쓰고요. 요것만 한자로 써볼게요. 왜 한자로 쓰는 거냐면 이거는 논술할 때 술자예요. 서술어라고 해요. 서술어. 영어 문장의 99.99%는요. 이와 같이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은 영어를 잘한다기보다도 점수를 잘 따고 싶으면 빨리빨리 이 문장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럼 문장을 읽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주어 서술어만 빨리빨리 캐치하면 영어 점수는 거의 뭐 잘 딸 수 있어요. 또 주어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지만은 어찌 보면은 주어를 직접적으로 찾는 것보다도 서술어를 찾고 그 앞에 나오는 것들은 통으로 주어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하튼 전 우리가 구문도에 하니까 요 설명부터 좀 할게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구문도해법은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면은 도예를 한다고 하면 갈라요. 그래서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 주어를 표시해줘요. 여기다가 서술어를 표시해줘요. 이게 도예를 하는 기본 요령입니다. 그럼 뭐냐?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주어가 서술어 했다 시제에 따라서 한다 할 것이다 등등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어의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저 사람 뭐 첫 시간 뭐 저렇게 뭐 뻔한 얘기 하나. 뻔한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어는 모든 거는 아니고 대부분의 영어는 이와 같이 주어 서술어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장이 아무리 길어져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어와 서술어만 파악하면 영어는 어려울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birds sing 그거 뭐 주어 서술어 뭐 찾는 게 그렇게 어렵나? 여기에 이런저런 것들이 붙을 때 좀 어려워져요. 이런 식입니다. 이런 거죠. 우선 요부터 좀 합시다. 그대로 한번 토시를 한번 달아볼게요. 바로 2번 문장인데요. The pretty birds sing very merrily 라고 하는 문장이 있네요. 더는 뜻이 뭘까요? 그냥 한글로 그대로 달아볼게요. 그죠? 보이시나요? 안 보이면 할 수 없어요. 이거 뭐 이렇게 이 정도 쓰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pretty도요. 뜻이 뭘까요? 뭐 다른 뜻도 하나 있긴 있는데 우선은 그냥 예쁜이라고 해두죠. 라고 하고 여기는 아까 새들이 노래한다 됐고요. 이거는 매우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뭐 다음 시간에 다음 타임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즐겁게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주어와 서술어와 어떻게 연결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져도 빨리빨리 파악하는 게 영어를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것만 잘하면 영어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바로 다음 장에서 무엇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은 꾸며주는 말 하고 꾸밈을 받는 말 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너무 쉽게 나가나요? 믿고 따라오세요. 처음에 쉬운 것 같아도요. 바로 이러한 쉬운 개념들로 엄청나게 어려운 문장들을 소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본강의 전체적으로는 제 2강 마치고요. 3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